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 양의목종입니다. 오늘은 실전사주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왜 20년 넘게 배우 생활을 하면서 2023 개면년에 1000만 배우로 등극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명조는 대축년 병진월 무자일에 태어난 명입니다. 그럼 진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이 격국용신으로 보게 되면 제격에 해당되는 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주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수의 반합국을 이루고 천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했다는 것은 수 기운이 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지에 있는 축도 수 기운을 품고 있는 토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무토일간은 수의 기운이 너무 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토일간의 입장에서는 이 수오행이 수기운이 기신이라는 겁니다. 기신이라는 것은 불리한 성분을 얘기하고 불리한 글자, 꺼리는 글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수가 왕한 수기운이 왕한 명조는 수를 생하는 금의 오행이나 또는 수의 오행이 오게 되면 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수기운은 육신과 십성으로 재성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이 재성이라는 것은 돈, 여자, 부친을 의미하는 성분입니다. 수오행, 재성은 가장 꺼리는 성분이 비겁이에요. 왜 비겁이냐 하면 사주원국에 재성이 있는데 비겁이 있으면 궁겁쟁자라고 해요. 비겁이 무리를 이루어 일간과 재물을 다투는 형상으로 결국은 일간이 이 비겁한테 이 재물을 빼앗기는 형국이 돼서 비겁이 있을 경우 이 또한 기신이고 불리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진토라는 성분은 수고장제예요. 그러면 이 진토가 드러난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을 경우 진술충미가 와서 형충파를 일으킬 경우 이 임계수 재성은 진토에 있고 임묘돼요. 있고 임묘된다는 것은 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성이라는 것은 돈, 재물을 의미하고 여자, 부친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기신 그리고 병, 불리한 성분이나 글자는 수재성과 토비겁, 금식상 그리고 진술충미의 글자가 올 경우 기신으로 불리하게 작용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기가 왕하기 때문에 사주가 습하고 차가운 글자가 오게 돼도 이 명조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성분이고 글자입니다. 기신이고 병이고 불리한 성분과 글자를 우리는 파악을 했어요. 일단 수기운이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병을 치유할 약신을 찾으면 돼요. 첫 번째로. 그럼 천간과 지지가 좀 다른데요. 일단 천간의 동태를 보면 이 수기운이 왕하다 했어요. 그러면 이 수기운을 극하는 것이 좋은 거냐, 이 수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좋냐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이 수기운은 무토일간의 입장에서는 재예요, 재성. 근데 이 수를 극하고 통제하는 것은 비겁입니다. 비겁으로 이 수재성을 통제하면 궁겁쟁죄로 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극해서는 좋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왕한 이 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이 사주 명조의 천간의 동태는 목으로 이 수 기운을 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 오행이 필요한데 이걸 음양으로 구분을 했을 때 목의 성분에는 목 오행에는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갑목에 편관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 이렇게 수가 왕할 경우 을목으로는 이 수를 설계하기에는 좀 벅차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왕한 성분은 갑목으로 이 기운을 빼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갑목 글자예요. 왕한 수오행을 설기로 해서 설기처로 갑목이라는 글자가 이 명조에서는 약신이 되고 통관용신도 되고 희신도 되고 또한 진신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많은 수 기운을 수생목해주고 그 다음 목생화하고 이 편인 병화가 화생토 해주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기 때문에 왕한 수오행을 억제하는 긍정적으로 작용돼서 천간의 갑목이란 글자는 용신이고 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갑목이라는 글자가 을목보다 더 유리하고 좋은 이유가 사주를 볼 때 세 글자의 조합의 관계를 보고
귓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토일간의 입장에서는 갑병개 이 세 글자가 귓격을 이루는 글자예요. 그래서 을목보다 갑목이 더욱 유리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동태를 살펴봤을 때 여기서는 비겁이 이 재성을 빼앗아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즉 군겁쟁제의 형상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지에서는 임목이 필요한 글자예요. 그래서 임목이라는 글자도 희신이고 용신이 되고 진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목이라는 성분은 비겁을 극하고 통제해주기 때문에 무토일간의 이 재성을 겁탈해 가지 못하게끔 작용하는 성분이에요. 지지에서는 해묘미 삼합목국을 이루는 운동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삼합국을 짤 경우에는 전도현상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때는 삼합목국을 이루는 것은 좀 불리하고요. 대신 반합이라 해서 두 글자가 합하는 그 운도 좋은 운이에요. 좋은 글자이고. 그럼 해하고 미는 반합을 해서 목국을 만들고, 또 해하고 미도 반합을 해서 목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합을 해서 목국을 만들 경우에는 을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갑목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의 동태는 임목과 해매목국, 또 하나는 해미목국, 이렇게 세 가지의 글자가 이 명조에서는 희신이 되고 유리한 성분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갑목이라는 글자가 이 명조의 존신인지를 한번 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우성 씨는 1994년 갑술년에 영화계에 데뷔를 해요. 이게 이제 22살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6세 이 갑인대운 이 시기부터 해서 일찍이 모델로 데뷔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어요. 그리고 첫 영화의 데뷔가 22살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갑인대운이라는 이 대운은 정우성 씨한테는 아주 중요한 운이었어요. 이 운이 성운이었어요. 잘 보시면 대운도 을묘, 갑인, 임자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가 간여지동으로 흘러가는 대운이었습니다. 운을 살필 때 원국이든 세운이든 대운이든 이렇게 운이 간여지동으로 흘러가게 되면 운의 체감이 아주 실감나게 발현이 돼요. 그럼 좋은 운에는 좋은 운의 체감이 발현되고, 반대로 안 좋은 운일 경우에는 안 좋은 운을 반드시 체감하면서 보내는 것이 이렇게 간여지동되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만날 경우 운의 기륭 체감이 아주 크게 작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정우성 씨는 이 시기부터 해서 갑인대운 시기가 아주 좋은 성운을 이루는 그러한 대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기를 얘기하고 대중을 얘기하고 스타성을 얘기할 때 십성으로는 이 편관칠살이에요. 이 편관칠살이 대중을 의미하고 스타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 편관칠살입니다. 그래서 이 16대운, 이 대운에 스타가 된 거예요. 일단은. 잘 보시면 갑술년에 영화 데뷔하면서 얼굴을 알리게 돼요. 그러면 이 갑술년이 천간의 희신, 용신이 도래한 운입니다. 그럼 이 천간이라는 모습은 드러난, 보여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천간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봤을 때 갑목을 어쨌거나 94년대에 맞이했기 때문에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지는 술토이기 때문에 지지의 모습은 그렇게 썩 유리한 운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정우성 씨는 이 갑인대운에 연예계에 데뷔하고 영화계에 데뷔해서 얼굴을 알렸고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그 다음 운은 26대운부터 보면 해작축 수운으로 흘러가는 대운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기신은 수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20년의 시기는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운을 살펴봤을 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2008년하고 2009년인데 이때가 임자대운이에요. 2008년이 36살이고 2009년이 37살입니다. 그건 임자대운으로 들어올 때고 또 축에서 자로 넘어가는 대운이 바뀌는 운이었어요. 이 무자년에 기축년까지 2009년까지 이때는 이제 기축년인데 이 운을 잘 보시면 이때 재물 손실이 아주 크게 발현됐던 운이에요. 대략 40억 이상 사기로 재물의 손실을 본 때가 2008년, 2009년이에요. 이때가 무자년이고 기축년이에요. 보시면 무자년일 경우 비견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럼 토 비겁 운은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 비견이 무게합 합반해서
이 비견이 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천간의 동태는 드러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중들에게 다 알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재성이 왔는데 비겁이 이 재물을 겁탈해가는 그러한 결과로 초래돼서 2008년 무자년에 재물 손실을 크게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기축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겁재예요. 겁재가 정제 재물을 겁탈해 갖고 또 비겁이 더 중중해져서 다수정제도 비겁에게 빼앗긴 운으로 작용된 것이에요. 이렇게 이 시기를,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46대 운에 현재 거하고 있는 운이에요. 같은 수의 기운으로 있는 대운인데 신의 대운과 임자 대운 때 많이 다른 신의 대운은 희신의 대운이에요. 이거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의 대운에는 천간에는 신금이고 지지는 해수예요. 그럼 첫 번째 신금과 병화는 합을 해요. 합을 해서 수재성을 만들어내는 대운이에요. 합화가 되려면 합화의 조건은 합을 했을 때 원국이 수월이거나 해월 자월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운이 수운일 경우 이런 경우 편인도 상관도 없고 결국 수재성도 다 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재성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은 돈, 재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물상으로 따지면 병하고 신은 방송, 통신 물상이에요. 대표적으로 방송, 연예계나 영화계 쪽 물상이 이 병신 합수의 물상입니다. 이 정도로 천간의 동태는 살펴보고 중요한 거는 이 해수의 글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암신 지장간과 해수의 운동성입니다. 이 해수는 해묘 및 목의 운동을 하는 거고 이 자수는 신자진 수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엄연히 자수와 해수의 운동성은 달라요. 자수는 수의 운동을 하는 성분이고 해수는 목의 운동을 하는 성분이에요. 해수 안에 무, 갑, 임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장간에 있는 갑목의 동태를 살펴서 이 갑목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가 사주를 제대로 살피냐 살피지 못하냐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포태 개념을 이제 잠시 언급을 하자면 해수에 있는 이 갑목은 갑해라는 간지는 없지만 갑은 해수를 만나면 장생을 해요. 생지를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포태에서 강하고 왕한 것을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생록왕이에요. 그럼 이 생록왕이라는 포태의 운기는 해당되는 글자가 아주 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운의 기륭의 체감이 아주 강하게 발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운일 경우에는 좋은 운을 반드시 맞이하고 안 좋은 운일 경우에는 안 좋은 운을 반드시 맞이해서 발현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장생이라는 성분은 상당히 강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해수에 있는 이 갑목은 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이 지장간에 숨겨져 있는 글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46대운 신의 대운이에요. 현재. 근데 23년 운은 개묘년이었습니다. 대운의 해수와 세운 지지의 묘목이 해명 목국을 이루는 운이에요. 제가 이 사주의 용신, 희신은 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갑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삼합 운동 중에 이렇게 반합을 하게 되면 국을 이룬다고 해서 을목이 아니라 갑목에 작용을 하는 것이 삼합 중 이 반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서 대운과 해묘 목국을 이루어 이 많은 수를 수생목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간으로는 갑이라는 것이 작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간은 천간대로 용신을 맞이하는 운이고 지지는 지지대로 용신을 맞이하는 운이었기 때문에 개묘년 2023년에 서울의 봄으로 천만배우로 등극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인기나 스타성은 평관칠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토일간의 입장에서는 개묘년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러한 천간의 동태가 작용되어서 또한 천만배우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오늘 배우 정우성 씨 사주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전 사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